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 두뇌개발 전문 교육기관 비알레교육 컨텐츠 사업부 조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발표는 몰입 메타인지로 미래의 역량을 키워라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 또는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자녀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가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민이 더 커지는 이유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화 되어져 가고 있고 대변혁의 시대를 가져올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우리에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요. 이 확실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이 미래에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만의 고유한 역량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에서는 중요한 미래 준비에 필요한 인간 고유의 역량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4가지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자신감. 자기 자신을 믿고 도전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자신감을 저는 첫 번째로 꼽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 의식입니다. 나를 더 확장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위한 선택 그리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 지금 시대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나 다양한 상황에 대한 창의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문제 해결력도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성을 갖고 살아가는 역량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알레교육에서는 이런 주요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 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두뇌를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흐름에 따라 두뇌 활용 설계도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오늘 몰입 메타인지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저희 비알레교육에서는 몰입 메타인지를 고등감각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eightened Sensory Perception이라는 HSP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HSP 프로그램을 통해 몰입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 이 몰입 메타인지 능력의 가장 주요 활동은 명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상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다양한 유명인들 그리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주요 역량과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트레이닝 방법으로 이미 쓰이고 있는데요. 이 명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두뇌 특성에 맞춰서 정적 명상, 동적 명상들을 통해서 저희 뇌교육에서는 몰입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몰입과 메타인지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에 대해서 짚기 전에 먼저 몰입과 메타인지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은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 더 나아가서는 자신에 대한 생각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런 몰입의 상태를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도전 과제가 나의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게 되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 높은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겠죠. 긴장을 하게도 되고요. 그리고 그에 반해 도전하고자 하는 과제가 너무 낮은 나의 능력에 비해서 낮은 어떤 도전 과제일 때는 지루함을 갖게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도전 과제가 적절한 비례 범위 안에 있어야 내가 몰입을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는데요. 이런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할 때는 분명한 규칙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을 때 몰입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메타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인지는 우리가 자녀를 지금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지금 많이 알고들 계시죠. 메타인지는 지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텐데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모르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 그런데 이거를 지식적으로 아는 단계를 넘어서 내가 행동을 스스로 교정하고 행동을 액션할 수 있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메타인지는 전전두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데요. 전전두엽이 더 두꺼울수록 메타인지 능력이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이런 실험 논문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명상을 통해서 전전두엽이 두꺼워진다라는 실험 결과인데요. 명상을 한 집단이 명상을 한 후에 전두엽과 축두엽의 피질 두께를 검사를 해본 실험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상을 한 이 그룹이 명상을 한 후에 전두엽의 피질이 두꺼워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실험입니다. 명상은 이렇게 전두엽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고 이 전두엽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현상은 우리 아이의 메타인지 능력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R 뇌교육은 이렇게 몰입 메타인지를 키우는 과정을 HSP 프로그램에 이렇게 넣었는데요. 가장 HSP 주요 프로그램은 이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 HSP 스크린, 두 번째 HSP 12단, 그리고 세 번째 주제 명상을 통해 몰입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HSP 스크린 과정은 어떤 수업 과정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이 눈을 가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안대를 쓴 상태에서 이 모니터에 뜨는 색깔 카드를 보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색깔을 보는 과정은 시각피질의 시각적인 활동이잖아요. 근데 그런 시각적인 활동을 넘어 나의 뇌에 몰입을 하면서 뇌의 변화를 인지하는 트레이닝을 통해 몰입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뇌의 변화에 몰입을 하는 이 과정을 하는 걸 이끌어지기 전까지 아이 스스로 자기 자세를 바르게 조절을 하고 호흡을 통해 정서적인 조절을 하고 이 수행을 해내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몰입과 메타인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보셨던 HSP 스크린은 대표적인 정적 명상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HSP 12단은 저희 뇌교육의 대표적인 동적 명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2단계로 구성된 신체 활동 과정으로 몸의 행위에 몰입 메타인지하는 과정을 통해 조절하고 자기 스스로 선택한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바로 이 HSP 12단 과정입니다. 아이들이 두뇌 발달 단계상 신체 운동 지능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는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 때 신체 활동을 통해 몰입 메타인지를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아이들 아동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적절한 수행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주제 명상인데요. 이 주제 명상은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주제가 12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주제를 두뇌 활용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활 속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명상을 통해 스스로 정하고 액션을 해보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생활이나 집안에서의 어떤 생활 그리고 관계 이런 활동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BR 뇌교육 HSP 과정은 HSP 스크린, HSP 12단, 주제 명상을 통해 아이들을 몰입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 과정을 체험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질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매 수업을 할 때마다 표현 활동을 하는데요. 이 표현 활동도 자신의 몰입 상태를 스스로 인지하고 메타 인지하는 과정에 아주 중요한 수업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HSP 스크린 수업을 했을 때의 표현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기 스스로 자세를 바르게 했더니 메타인지가 되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카드 보기 행위를 통해, 활동을 통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목표와 과정에 대해서 메타인지하고 있는 표현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금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도 메타인지한 표현지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림으로 뇌의 변화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색깔 카드를 보면서 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표현을 한 건데요. 이거는 자기 뇌에 온전히 몰입했을 때 이런 인지적인 것도 표현을 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HSP 12단 표현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지를 작성한 친구는 HSP 12단 단계에서 2단계와 4단계 과정을 도전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처음 이 친구가 설정한 목표는 HSP 2단 1분 도전, 그리고 4단은 21초 유지하는 것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 평가를 해보니 HSP 2단은 1분 스스로 세운 목표에 달성을 한 결과를 이루어냈고요. 4단 같은 경우에는 21초 목표를 세웠으나 28초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메타인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인내심과 체력이 성장을 한 것 같다. 그렇지만 이 자세를 더욱 바른 자세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등을 더 펴야 하는 보완할 점도 메타인지한 표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 도전을 했을 때 더 나아지는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다시 계획을 이렇게 표현한 지도 있는데요. 저희가 BR 내교육에서는 단전의 힘이라고 얘기하는 코어 근육의 강화를 푸시업을 통해 해야겠다라는 것을 보완점으로 이렇게 메타인지하는 표현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 명상을 통해서는 어떻게 아이들이 표현을 하고 메타인지 하는가입니다. 12가지 주제가 있는 주제 명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표현지에 나와 있는 5월은 의식 성장을 목표로 효충도 수업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효충도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세워보는 시간이었는데요. 효충도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당연한 관계, 그리고 부모님이 스스로에게 주는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효충도의 원리를 통해서 자기도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가져야 되고 표현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 깨달은 표현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고 그것이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했는지도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요. 이런 스스로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서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렇게 비전, 목표를 세운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기, 그리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합니다 라고 늘 표현을 해야겠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든지 친구와의 불편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떤 것을 교정을 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한 표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BR 내교육은 수업 48회차를 통해서 몰입과 메타인지를 반복 심화를 하는데요. 이 수업을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캠프를 통해서도 이런 몰입 메타인지를 반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 이수한 친구들은 어떤 성장을 하는지 나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인데요. 이 친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HSP 과정을 6개월 한 친구입니다. BR 내교육에서 이 HSP 수업을 하기 전에는 자신감도 없었고 체력도 약했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HSP 수업을 하면서 많은 단점들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 자신감과 책임감이 높아지고 나의 감정을 전보다 더 훨씬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나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메타인지, 그리고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 몰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아차리고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자신감으로 생기고, 그러다 보니 점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SP 12단과 HSP 스크린 카드 보기를 통해서 자기에 대한 믿음이 더 확실해졌고, 이런 몰입력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 보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홍익 비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목표를 정하게 됐다라는 나눔이 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요 역량 중에 나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주요 역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몰입과 메타인지 과정을 통해 자신감이 향상되고 도전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자신의 범주를 벗어나 의식 확장이 되면서 전체를 보는 그런 비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이제 남자친구의 나눔입니다. 이 친구는 체력, 심력, 뇌력, 신체, 정서, 인지적인 성장을 다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 친구인데요. 그 중에서도 메타인지 능력, 인내심, 자신감, 리더십 등이 많이 성장을 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을 보면 정서적인 것과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전두엽의 능력의 갭이 있어서 정서 조절하는 게 참 많이 힘들죠. 그런데 이 HSP 수업을 통해서 예전에는 화가 나면 그걸 조절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 친구는 HSP 수업을 통해 감정 조절이 훨씬 더 잘 빠르게 되고 체인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좋아지면서 뇌력이, 인지적인 것도 발달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친구 간의 소통 능력, 그리고 리더십이 향상이 되어져서 학교 생활에서도 훨씬 더 용기를 갖고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친구는 초등학교 6학년 여자친구인데요. 이 친구도 역시 앞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포기하지 않는 힘, 체력이 많이 좋아졌고 인내심, 자신감 등이 많이 성장됐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의 마지막 나눔이 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내 교육에서는 메타인지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 내가 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HSP 스크린 수련을 계속 해 나갈 건데, 이 과정에서 메타인지 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약점은 더 보완을 하고 강점은 더 증폭시키겠다고 이렇게 나눔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내가 못하는 실패 정보에 많이 매여 있게 되고 회피를 많이 하게 되죠. 그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몰입과 메타인지 하는 과정을 통해 트레이닝을 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어떤 실패 정보를 실패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완할 수 있을지를 메타인지를 통해 이렇게 메꾸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중학교 1학년 여자친구의 나눔인데요. 이 친구도 사춘기가 오다 보니 여러 가지 증폭되는 감정 조절이 있었는데, 감정을 잘 다스리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됐고, 체력도 향상이 되게 되면서 지금은 수업을 3시간도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BR 내교육에서는 학습 과정을 교과서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지는 않지만, 이런 신체적인 어떤 동적 명상과 정적 명상을 통해서 학습 과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몰입 능력, 그리고 학습 태도에 기반이 되는 이런 집중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HSP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이런 긍정적인 과정을 스스로 메타인지한 후에 이 친구의 마지막 나눔이 또 인상 깊었는데요. 계속 자신감을 더욱 늘려서 다음 학기 때는 방송부에도 도전을 해보고 외고에도 합격할 수 있는 자신감과 나를 믿는 힘을 더 성장시키고 싶다고 나눔을 했습니다. 이렇게 몰입과 메타인지를 통해서 자율성이 늘어나고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다음 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그 다음 또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는 이런 역량들을 계속 키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BR 내교육은 두뇌 활용 설계도에 맞춰서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아이들 연령에 맞는 두뇌 특성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전국의 브레인 트레이너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의 뇌를 알고 있는 그런 인재라고 한다면 어떤 불확실한 시대가 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 BR 내교육과 함께 나의 자녀를, 우리의 아이들을 몰입하고 메타인지하는 내적 역량을 키운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